2026년 7월 15일부터 소띠 여러분, 2026년 병원년은 어느덧 중반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2026년은 소띠에게 아주 특별한 해입니다. 사주학적으로 보면 올해 소띠는 큰 변화의 기운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지만 음악, 옷 하나, 물건 하나 잘못 선택하면 들어와야 할 재물이 막히고 좋은 기운이 흩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사주학 관점에서 소띠분들이 2026년에 절대 피해야 할 것들과 금전운을 높이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주학에서 소는 토도의 기운을 가진 동물입니다. 땅의 기운, 즉 안정과 성실함을 상징하지요. 소띠분들은 원래 묵묵하고 성실하며 한 우물을 파는 성격을 타고났습니다. 그런데 2026년 병원년은 불과 불이 만나는 해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토의 기운을 가진 소띠에게 강한 불의 기운이 들어오면 흙이 너무 마르게 됩니다. 너무 딱딱해지는 거지요. 그래서 올해는 특히 옷차림과 몸에 지니는 물건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마른 기운을 촉촉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것들로 균형을 맞춰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왜 열심히 일하는데 돈이 안 모일까? 왜 좋은 기회가 내게는 오지 않을까? 사주학에서는 이런 것을 운의 흐름이 막혔다고 봅니다. 운의 흐름을 열어주는 방법이 바로 오행의 균형을 맞추는 것입니다. 큰 사업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 옷 하나, 신발 한 켤레도 사주에 맞춰서 선택하셨습니다. 그분들은 자신의 사주 오행에 맞는 색깔, 맞는 재질, 맞는 물건을 늘 몸에 지니셨지요. 그래서 큰 뜻을 이루실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소띠분들이 2026년에 절대 하면 안 되는 것 5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빨간색과 주황색 옷은 피하세요. 2026년은 불의 기운이 강한 해입니다. 그런데 소띠분들이 빨간색이나 주황색처럼 불의 기운을 가진 옷을 입으면 어떻게 될까요? 불이 너무 강해져서 흙이 바싹 마르게 됩니다. 사주학에서 토두가 화고를 만나 기운이 과하게 빼앗기는 것을 설기라고 합니다. 기운이 빠져나간다는 뜻이죠. 음악 열심히 일해도 돈이 새어나가고 노력해도 성과가 안 나오는 겁니다. 특히 윗옷을 빨간색으로 입으면 안 됩니다. 상의는 상반신을 감싸는데 상반신은 재물운과 직결됩니다. 빨간 상의를 입으면 재물이 다 타버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빨간색을 아예 입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빨간색 양말이나 속옷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겉으로 보이는 옷, 음악, 특히 상의만큼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 합성 섬유 옷은 자주 입지 마세요. 소띠는 토의 기운입니다. 토는 면, 마, 울, 실크처럼 자연에서 나온 소재와 잘 맞습니다. 합성 섬유, 즉 폴리에스테르나 나일론 같은 인공 소재는 토의 기운과 맞지 않습니다. 자연스러운 흐름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사주학에서는 이런 걸 상극이라고 합니다. 합성 섬유 옷을 자주 입으면 몸의 기운이 막힙니다. 땀도 잘 안 나고 숨도 잘 안 쉬어지지요. 그러면 운도 막히게 됩니다. 좋은 기회가 와도 못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옷을 사실 때 꼭 라벨을 확인하세요. 면 100%, 울 100%라고 적힌 옷을 고르세요. 조금 비싸더라도 자연 소재의 옷을 입으시면 운이 확실히 달라집니다. 세 번째, 뾰족한 장신구는 착용하지 마세요. 소띠는 부드럽고 둥근 기운이 맞습니다. 소의 형상을 보세요. 뿔은 있지만 전체적으로 둥글둥글하지 않습니까? 그게 소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뾰족한 귀걸이, 뾰족한 목걸이, 펜던트, 날카로운 모양의 반지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소띠의 부드러운 기운이 깨지게 됩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을 날카롭고 까칠한 사람으로 느끼게 되지요. 사주학에서는 형태도 아주 중요합니다. 둥근 것은 화합과 조화를 의미하고 뾰족한 것은 충돌과 분리를 의미합니다. 소띠분들은 둥근 장신구를 해야 좋은 인연이 들어오고 재물도 모입니다.
귀걸이를 하신다면 동그란 모양이 좋습니다. 목걸이 펜던트도 둥근 모양이나 타원형이 좋습니다. 반지도 각진 것보다는 부드러운 곡선의 디자인을 선택하세요. 네 번째, 무거운 가방은 들고 다니지 마세요. 소띠는 원래 무거운 짐을 지고 다니는 동물입니다. 그래서 소띠분들은 자신도 모르게 무거운 짐을 지는 습관이 있습니다. 가방도 무겁게 들고 다니시지요. 하지만 사주학적으로 보면 이게 좋지 않습니다. 이미 2026년에 소띠는 무거운 기운을 받습니다. 거기에 또 무거운 가방까지 들면 짐이 너무 과중해집니다. 무거운 짐은 운의 흐름을 느리게 만듭니다. 돈이 들어오는 속도도 느려지고 기회가 오는 속도도 느려집니다. 심하면 허리나 어깨에 병이 생기기도 합니다. 가방은 가볍게 드세요. 꼭 필요한 것만 넣고 다니세요. 안 쓰는 물건은 과감히 빼세요. 가방이 가벼워지면 발걸음도 가벼워지고 운도 가벼워집니다. 좋은 일이 빨리빨리 찾아오게 되는 거지요. 다섯 번째, 색이 바랜 지갑은 당장 바꾸세요. 지갑은 재물의 집입니다. 사주학에서 재물의 집이 낡으면 재물이 새어나간다고 봅니다. 지갑색이 바랬다는 건 이미 재물의 기운이 다했다는 뜻입니다. 소띠는 2026년에 새로운 재물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낡은 지갑을 쓰면 새 재물이 들어올 공간이 없습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하듯이 새 재물은 새 지갑에 담아야 합니다. 지갑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가죽이 벗겨졌거나 색이 바랬거나 구석이 찢어졌다면 바로 새 것으로 바꾸세요. 그게 여러분의 2026년 재물운을 여는 첫걸음입니다. 그럼 이제 소띠의 금전운을 높이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소띠에게 좋은 색은 초록색과 갈색입니다. 2026년 소띠에게는 초록색이 특히 좋습니다. 초록색은 나무의 기운, 즉 목무의 기운입니다. 사주학에서 목은 토를 극한다고 목극토 하는데 이게 나쁜 게 아닙니다. 적당히 극해야 균형이 맞습니다. 나무가 흙을 뚫고 자라듯이 초록색 옷을 입으면 소띠에 막힌 기운이 뚫립니다. 새로운 일이 시작되고 새로운 기회가 찾아옵니다. 특히 연두색이나 청록색이 좋습니다. 갈색도 소띠에게 좋습니다. 갈색은 토의 색깔이니까 소띠의 본래 기운과 같습니다. 안정감을 주고 사람들에게 신뢰감을 줍니다. 중요한 계약이나 거래가 있을 때 갈색 옷을 입으면 좋습니다. 둘째, 천연 소재 옷을 입으세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소띠는 자연 소재가 맞습니다. 면, 마, 울, 실크 같은 것들이지요. 음악, 특히 마린넨 소재가 2026년에는 아주 좋습니다. 마는 시원하고 통풍이 잘 됩니다. 불의 기운이 강한 올해 2026년 7월 15일부터는 마옷을 입으면 몸의 열기를 식혀주고 기운의 균형을 맞춰줍니다. 이때는 마셔츠나 마바지를 입어보세요. 겨울에는 울 소재가 좋습니다. 울도 자연 소재이고 따뜻하면서도 숨을 쉬게 해줍니다. 울 코트, 울 스웨터를 입으시면 좋습니다. 셋째, 몸에 맞는 편안한 옷을 입으세요. 소띠는 편안함을 중요하게 여기는 띠입니다. 그게 맞습니다. 너무 꽉 끼는 옷을 입으면 기운이 막힙니다. 하지만 너무 헐렁한 옷도 좋지 않습니다. 기운이 흩어지기 때문입니다. 딱 몸에 맞으면서도 편안한 옷, 움직일 때 불편하지 않으면서도 단정해 보이는 옷을 선택하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여러분을 믿음직하고 안정적인 사람으로 봅니다. 넷째, 깨끗하고 단정한 옷차림을 유지하세요. 소띠는 성실함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옷이 더럽거나 구겨져 있으면 그 이미지가 깨집니다. 사주학에서는 겉모습이 안의 기운을 나타낸다고 봅니다. 옷이 깨끗하고 단정하면 내면의 기운도 맑고 깨끗합니다. 그러면 좋은 기운이 들어옵니다. 반대로 옷이 더럽고 구겨져 있으면 내면의 기운도 탁하고 막힙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세요. 옷에 주름은 없는지 얼룩은 없는지 확인하세요.
신발도 깨끗하게 닦으세요. 이런 작은 습관이 여러분의 운을 바꿉니다. 이제 가방 안에 꼭 넣어야 할 물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주학에서 말하는 재물을 부르는 물건들입니다. 첫째, 정리된 지갑과 새 돈을 넣으세요. 지갑은 재물의 집이라고 했지요. 이 집을 깨끗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영수증이 구겨져 있거나 낡은 카드가 끼어 있으면 안 됩니다. 지갑 안을 정리하세요. 안 쓰는 카드는 빼고 영수증은 바로바로 버리세요. 그리고 깨끗한 새 돈을 몇 장 넣어 두세요. 새 돈은 새로운 재물의 기운을 끌어당깁니다. 지갑 색깔도 중요합니다. 소띠에게는 갈색 지갑이나 초록색 지갑이 좋습니다. 검은색 지갑도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빨간색 지갑은 피하세요. 그리고 지갑에 가족 사진을 한 장 넣어 두세요. 음악 가족은 여러분이 돈을 벌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힘들 때 가족 사진을 보면 다시 힘이 납니다. 가족을 위해 더 열심히 일하게 되고 그게 곧 재물을 부르는 길입니다. 둘째, 작은 거울을 가지고 다니세요. 사주학에서 거울은 자기 자신을 비춰보는 도구입니다. 겉모습만 비춰보는 게 아니라 마음도 비춰봐야 합니다. 거울을 자주 보면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내가 지금 바른 길을 가고 있는가? 내가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가? 생각하게 되지요. 이런 성찰이 운을 좋게 만듭니다. 특히 소띠는 묵묵히 일만 하다가 주변을 못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울을 보면서 한 번씩 멈춰서 생각해 보세요. 이 길이 맞는지 다른 길은 없는지 말이지요. 셋째, 호환석 팔찌를 가지고 다니세요. 여러분, 사주학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보석 중 하나가 바로 호환석입니다. 호환석은 호랑이 눈동자를 닮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인데요. 호랑이는 백수의 왕이지요. 강한 기운을 가진 동물입니다. 사주학에서 호랑이는 목몸의 기운을 가집니다. 그리고 목은 토를 적당히 극해서 균형을 맞춰줍니다. 그래서 소띠분들에게 호환석이 아주 좋은 겁니다. 호환석은 예로부터 금전운과 건강운을 높여주는 보석으로 유명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주학에서 손목은 재물의 통로라고 봅니다. 손으로 재물을 잡고 손으로 돈을 벌고 손으로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 손목에 호환석 팔찌를 차면 재물의 통로가 활짝 열리는 겁니다. 게다가 팔찌는 늘 눈에 보입니다. 팔찌를 볼 때마다 나는 재물운이 좋아지고 있구나. 나는 좋은 기운을 받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이런 긍정적인 생각이 실제로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마지막으로 신발과 액세서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발은 사주학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신발은 땅과 직접 닿는 물건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소띠는 토의 기운이니까 땅과의 연결이 더욱 중요하죠. 신발은 편한 것을 신으세요. 너무 굽이 높거나 발이 아픈 신발은 피하세요. 발이 불편하면 걸음이 불편하고 걸음이 불편하면 운이 막힙니다. 신발 색깔은 갈색이나 검은색이 좋습니다. 흰색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빨간색 신발은 피하세요. 2026년은 불의 기운이 강한 해라서 빨간 신발을 신으면 기운이 너무 과해집니다. 그리고 신발은 항상 깨끗하게 닦아서 신으세요. 더러운 신발을 신으면 나쁜 기운을 발에서부터 받게 됩니다. 특히 손은발이 중요한 띠입니다. 신발 관리를 잘 하셔야 합니다. 이제 액세서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목걸이는 둥근 펜던트가 좋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소띠는 둥근 형태가 맞습니다. 목걸이 소재는 금이 좋습니다. 금은 토를 생하기 토생 때문에 소띠의 기운을 더 강하게 만들어줍니다. 하지만 목걸이가 너무 굵거나 무거우면 안 됩니다. 목을 누르면 기운이 막히기 때문입니다. 가늘고 가벼운 목걸이를 하세요. 귀걸이도 둥근 모양이 좋습니다. 동그란 링, 음악 귀걸이나 작은 진주 귀걸이가 소띠에게 잘 어울립니다. 너무 길게 늘어지는 귀걸이는 피하세요. 기운이 아래로 빠져나가기 때문입니다. 반지는 약지에 끼는 게 좋습니다. 사주학에서 약지는 재물과 명예를 상징합니다. 약지에 금반지를 끼면 재물운이
올라갑니다. 하지만 반지도 너무 크거나 무거우면 안 됩니다. 적당한 크기의 반지를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손목에 차는 팔찌가 정말 중요합니다. 특히 호환석 팔찌 말이죠. 손목은 사주학에서 재물의 통로입니다. 손으로 일을 하고 손으로 돈을 받지 않습니까? 그 손목에 좋은 기운을 가진 팔찌를 차면 재물이 손으로 쉽게 들어옵니다. 호환석은 호랑이의 눈동자처럼 강한 보호의 기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쁜 기운을 막아주고 좋은 기운을 끌어당깁니다. 특히 사주학적으로 목의 기운을 가지고 있어서 소띠의 토 기운과 균형을 이룹니다. 2026년처럼 불의 기운이 강한 해에는 목의 기운이 꼭 필요합니다. 목은 불을 생하지만 동시에 불을 조절합니다. 너무 강한 불을 적당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호환석 팔찌가 바로 그 역할을 합니다. 손목에 항상 차고 다니면서 중요한 결정을 할 때 한번 보세요. 그러면 마음이 차분해지고 좋은 판단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게 바로 호환석 팔찌가 주는 힘입니다. 팔찌는 너무 화려하지 않은 게 좋습니다. 은은하게 빛나는 정도가 딱 좋지요. 소띠는 화려한 것보다 은은한 것이 더 잘 어울립니다. 호환석 팔찌는 자연스러운 광택이 있어서 과하지 않으면서도 고급스럽게 보입니다. 여러분, 2026년은 소띠에게 변화의 해입니다. 사주학적으로 큰 기회가 오는 해이기도 합니다. 빨간색과 주황색 옷은 피하고 천연 소재 옷을 입으세요. 초록색과 갈색 옷이 좋습니다. 뾰족한 장신구는 피하고 둥근 장신구를 하세요. 무거운 가방은 들지 말고 가볍게 다니세요. 낡은 지갑은 새 것으로 바꾸세요. 지갑에 새 돈과 가족 사진을 넣고 거울과 호환석 팔찌를 가지고 다니세요. 신발은 편하고 깨끗한 것을 신으세요. 목걸이, 귀걸이, 반지는 둥근 모양으로 하세요. 그리고 호환석 팔찌를 손목에 차고 다니세요. 이것만 지켜도 여러분의 2026년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돈도 따라오고 기회도 따라올 것입니다. 좋은 사람들도 만나게 되고 좋은 일들도 생길 것입니다. 소띠 여러분, 올해는 꼭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부자 되세요. 방금 전까지는 또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완전히 새로운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부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금전운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데요. 침대 밑이나 베개 밑에 무엇을 두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재물운이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실제로 풍수나 사주 전문가들의 말에 따르면 돈 벌기 좋은 집에는 침대 주변이 정갈하게 정리되어 있고 의미 있는 물건이 단정하게 놓여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하지요. 이것은 아무래도 잠을 자는 공간이 재물운의 흐름을 정리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보기 때문이지요. 그만큼 침대와 베개 주변은 집안의 금전운을 위해서도 빼놓을 수 없는 정말 중요한 공간이라는 것인데요. 그런데 풍수에 따르면 이 주변에 아무 물건이나 두거나 어수선하게 방치하면 재물이 흩어지고 돈이 새어나갈 수 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많이들 아시는 지갑 속이나 소금 풍수처럼 침실이라는 공간의 풍수가 재물운에 중요하다고 말하는데요. 우리가 하루 중 가장 무방비하게 휴식하는 시간을 보내는 곳이 바로 침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침대 밑이나 베개 밑에 두면 돈복의 흐름을 부드럽게 정리해 줄 수 있는 물건에 대해 자세하게 전해 드릴게요. 먼저 왜 침대 밑과 베개가 재물과 연결되는 걸까요? 여기에도 의미가 있는데요. 침대 밑은 바닥과 맞닿아 있는 자리로 풍수에서는 땅의 기운과 연결된다고 봅니다. 이 땅의 기운이 집안의 기운, 가정의 재물, 집 전체의 안정감과 연결되는 것이지요. 그것 자체만으로도 침대 밑이 예로부터 중요한 공간으로 여겨진 것입니다. 베개 밑은 조금 다른데요. 베개는 머리를 두는 자리이고 머리는 생각과 판단, 꿈자리와 연결됩니다. 그래서 밑에 무엇을 두느냐는 개인의 금전운과 선택의 흐름, 무의식의 방향과 연결된다고 풍수에서는 해석하는 것이지요.
꿈자리가 편안한 사람은 낮에도 흔들리지 않고 돈에 관한 선택에서도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며 기회를 알아보는 눈이 맑아진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새벽 이시 전후의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나요? 풍수에서는 이 시간을 기운이 가장 고요하고 예민해지는 때라고 보는데요. 그 시간에 우리가 어떤 기운 속에서 쉬고 있느냐가 다음 날의 기회와 선택에 조용히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이것만 봐도 수면과 휴식의 공간은 금전과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음악,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정성으로 그 자리에 두느냐이지요. 침대 밑과 베개 밑은 단순한 공간이 아니라 재물운의 흐름과 깊이 연결된 자리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침대 밑이나 베개 밑에 두면 재물운에 좋은 물건은 무엇일까요? 가장 먼저 말씀드릴 것은 동전인데요. 동전이라고 하면 너무 평범하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예로부터 동전은 재물의 흐름을 상징하는 물건이었습니다. 돈이라는 것은 한 곳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흐르는 것인데요. 들어오고 나가고 쓰이고 다시 돌아오는 것이 돈의 속성이지요. 동전을 침대 밑에 두는 것은 돈을 억지로 붙잡아 두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돈에 대한 두려움이나 조급함을 누르고 재물운의 흐름을 부드럽게 풀어주겠다는 상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침대 밑자리가 집안 금전운과 연결되기 때문에 이곳에 동전을 정갈하게 두면 금전에 대한 마음이 편안해지고 돈이 새어나가는 불안감이 줄어든다고 풍수에서는 보는 것이지요.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무렇게나 굴러다니는 동전이 아니라 깨끗이 닦아서 작은 주머니나 손수건에 싸서 단정하게 두는 것이 좋다는 점입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릴 것은 여러분에게 약간은 친근한 것인데요. 쌀, 팥, 소금을 작은 파우치에 담아두는 것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 중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는 꼭 잘 들어주세요. 먼저 쌀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쌀은 예로부터 풍요와 살림의 든든함을 콧방귀 상징하는 곡물인데요. 집안에 쌀이 가득하다는 것은 먹을 것이 넉넉하다는 뜻이고 이것은 곧 집안이 안정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풍수에서는 쌀을 재물운의 안정, 살림의 기반으로 해석하는데요. 쌀을 아주 소량 정도만 작은 파우치에 담아 침대 밑에 두면 집안의 재물운이 흩어지지 않고 안정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봅니다. 다음은 팥인데요. 팥은 예로부터 잡스러운 기운을 정리하고 불안하고 뒤숭숭한 꿈자리를 가라앉히는 데 쓰였습니다. 동짓날 팥죽을 먹는 것도 같은 맥락이지요. 요즘 꿈자리가 불안하거나 잠을 자도 개운하지 않거나 자꾸 신경 쓰이는 일이 머릿속에 맴도는 분이라면 팥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베개 밑에 팥을 담은 작은 파우치를 두면 꿈자리가 편안해지고 마음이 정리되면서 금전운에 관한 선택도 흔들림 없이 내릴 수 있게 된다고 풍수에서는 설명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소금인데요. 소금은 정화의 상징입니다. 막힌 재물을 맑게 비우고 불필요한 기운을 걷어내는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요즘 답답한 느낌이 계속되거나 돈이 들어와도 금방 나가버리는 느낌, 재물운이 새어나가는 듯한 느낌이 드신다면 소금을 선택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소금을 작은 파우치에 담아 침대 밑에 두면 공간에 막힌 기운을 정리하고 재물이 머물 자리를 맑게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양인데요. 쌀이든 팥이든 소금이든 많이 넣는다고 좋은 것이 아닙니다. 풍수에서는 과한 것은 절대 좋지 않기 때문이지요. 생활 소품처럼 자연스럽게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파우치는 린넨이나 광목 같은 자연스러운 소재의 작은 것으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파우치가 없으시면 작은 유리병에 담아 두셔도 괜찮습니다. 예로부터 파우치나 쌈지 주머니는 귀한 것을 담아두는 상징이었는데요. 그래서 재물과도 잘 어울리는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쌀, 팥, 소금, 이 세 가지가 모두 자신의 상황과 맞고 필요하다고 느끼시는 분은 함께 담아두셔도 됩니다.
다만 양과 조합에 대한 더 중요한 이야기는 뒤에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세 번째는 라벤더 오일 또는 좋은 향을 베개 밑에 살짝 뿌려두는 것인데요. 좋은 향은 공간의 기운을 가라앉히고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풍수에서는 향기로운 공간에 복이 머문다고 해석하는데요. 향이 사람의 마음을 안정시키기 때문이지요. 마음이 편안해지면 지출에 대한 충동이 줄어들고 금전에 관한 기회가 왔을 때 흔들리지 않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실제로 향기가 좋은 공간에서 자는 사람은 수면의 질이 좋아지고 낮에 맑은 판단을 내리는 경향이 있다고 하는데요. 음악 라벤더 오일을 직접 베개 밑에 두기 어려우시면 작은 향 주머니에 몇 방울 떨어뜨리거나 손수건에 살짝 스며들게 해서 베개 옆에 두시는 것도 좋습니다. 늘 머무는 분위기를 만드는 풍수 물건으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네 번째는 손수건인데요. 여러분, 손수건이라고 하면 너무 평범하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사실 잘 접어둔 손수건은 삶을 정리하는 상징입니다. 재물은 흐트러짐보다 정갈함과 연결되는데요. 집안이 어수선하면 돈이 새고 마음이 흐트러지면 불필요한 지출이 늘어납니다. 콧방귀 반대로 정돈된 공간, 정갈한 마음에서는 재물이 머물 자리가 생기는 것이지요. 손수건을 깨끗이 세탁해서 반듯하게 접어 베개 밑이나 머리맡에 두시면 잠자리에서 마음이 차분해지고 돈이 새는 선택을 줄여주는 상징이 됩니다. 색상은 아이보리, 연베이지 또는 잔잔한 꽃무늬나 체크무늬 계열이 좋은데요. 너무 화려하거나 자극적인 색보다는 차분하고 단정한 느낌의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손수건 하나에도 삶을 정리하려는 마음이 담기면 그것이 곧 재물을 정리하는 행위가 될 수 있는 것이지요. 다음으로 작은 나무함 또는 소형 보관함인데요. 예로부터 함이나 상자는 귀한 것을 담아두는 물건이었습니다. 혼수함, 예물함처럼 함에는 복과 재물을 담아두는 상징이 있는 것이지요. 살림이 안정된 집에는 이런 작은 함이나 정갈한 서랍이 있었고 그 안에 귀한 물건을 단정하게 음악 보관했습니다. 침대 밑에 작은 나무함을 두는 것은 집안의 안정감을 불러오고 재물이 머물 자리를 만드는 상징인데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손수건이나 동전을 함께 넣어 두셔도 좋습니다. 이때 너무 화려한 것보다는 단정하고 심플한 원목함을 추천해 드립니다. 이처럼 침대 밑에 단정한 물건 하나를 두는 것만으로도 집안의 기운이 정리되고 재물운이 안정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모란 문양이 들어간 물품도 좋습니다. 모란은 전통적으로 부귀영화를 상징하는 꽃입니다. 조선시대 왕실에서는 혼례복이나 병풍, 가구 등의 모란 문양을 새겨 넣어 풍요롭고 귀하게 살기를 기원했는데요. 음악 모란 그림에는 풍요와 번영의 뜻이 깃들어 있어서 예로부터 집안의 재물과 연결되는 꽃으로 여겨진 것이지요. 요즘에는 모란 문양이 들어간 손수건, 작은 파우치, 카드 또는 천조각 등을 쉽게 구하실 수 있는데요. 이런 물품을 베개 밑이나 침대 밑에 조용히 두시면 전통 재물운의 상징을 현대 침실에 자연스럽게 드리는 방식이 됩니다. 복을 부르는 기운을 억지로 끌어오는 것이 아니라 복이 머물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만약 이루어야 할 재물 목표가 있으시면 좋으실 수 있습니다. 바로 손글씨 메모 또는 짧은 다짐 편지인데요. 금전에 대해 목표가 있으신 분, 살림의 안정을 바라시는 분, 금전운의 흐름이 부드럽게 풀리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면 짧은 문장을 손으로 적어 베개 밑에 두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문장의 내용인데요. 너무 과한 욕망이나 지나친 기대를 담은 문장보다는 안정된 풍요를 바라는 차분한 문장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올해 우리 집안이 안정되기를 바랍니다. 필요한 만큼의 재물이 부드럽게 흘러오기를 바랍니다. 같은 문장이지요. 베개 밑에 이런 메모를 두면
잠자는 동안 무의식의 다짐이 스며들고 낮에 금전에 관한 선택을 할 때 흔들리지 않게 도와준다고 풍수에서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부분은 꼭 잘 들어주세요. 지금까지 침대 밑이나 베개 밑에 두면 좋은 물건들을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절대 하면 안 되는 것들인데요. 아무리 좋은 물건을 두어도 기본이 되어 있지 않으면 재물운이 머물 자리가 생기지 않습니다. 먼저 침대 밑을 창고처럼 쓰시면 안 됩니다. 쓰지 않는 이불, 오래된 박스, 정리되지 않은 물건들이 침대 밑에 쌓여 있으면 기운이 막히고 답답해지는데요. 풍수에서는 이런 상태를 재물이 흩어지는 환경이라고 봅니다. 침대는 비어 있거나 의미 있는 물건이 단정하게 놓여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침실 안에 낡고 더럽고 찢어진 물건을 방치하시면 안 됩니다. 헌 옷이나 먼지 쌓인 물건, 망가진 소품이 침대 밑에 있으면 불필요한 기운이 쌓이는데요. 재물은 맑고 정갈한 곳에 머문다고 합니다. 묵은 것은 과감히 정리하셔야 합니다. 베개 밑에 너무 많은 물건을 넣으시면 안 됩니다. 이것저것 다 넣으면 좋을 것 같지만 오히려 기운이 흩어지고 머리가 복잡해질 수 있는데요. 베개 밑에는 정말 의미 있는 것만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나치게 욕심 많은 문구나 과한 기대를 담는 것은 별로일 수 있어요. 음악 무조건 대박, 당장 큰돈 같은 문장은 오히려 마음을 조급하게 만들고 재물운의 흐름을 어지럽힐 수 있는데요. 풍수는 억지로 끌어오는 것이 아니라 머물 수 있는 자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침실 전체는 어수선한데 물건 하나로 해결되길 바라시면 안 됩니다. 바닥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작은 소품 하나로 금전운을 바꾸려 하면 효과를 보기 어렵지요. 먼저 침실을 정갈하게 정리하시고 그 위에 있는 물건을 더하시는 것이 순서인 것입니다. 결국 음악 재물운을 부르기 전에 먼저 새는 행동을 멈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리되지 않은 공간, 흐트러진 마음, 과한 욕심이 재물운을 세워나가게 만든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시는데요. 7가지 다 해도 되나요?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좋은 것은 다 하고 싶으시고 효과를 빨리 보고 싶으신 마음일 텐데요. 하지만 풍수에서는 상징성 있는 물건을 한꺼번에 많이 두면 오히려 기운이 흩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생각해 보시면 집안에 좋다는 소품을 이것저것 다 들여놓으면 집이 정갈해 보이기보다는 어수선해 보일 수 있는데요. 기운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미를 한 곳에 모아줄 때 더 선명해지고 흩어지면 오히려 힘을 잃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드린 7가지 중에서 딱 하나 또는 많아도 2-3가지만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선택해야 할까요?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있는데요. 무엇이 가장 돈을 부르나가 아니라 지금 내게 무엇이 마음을 가다듬는데 가장 필요한가를 먼저 떠올려 보셔야 합니다. 요즘 꿈자리가 불안하신 분은 팥이 맞을 수 있고 살림이 흔들리는 느낌이 드시는 분은 쌀이 맞을 수 있습니다. 마음이 답답하고 막힌 느낌이 드시는 분은 소금이나 정화의 상징이 담긴 물건이 맞을 수 있고 삶의 기운을 안정적으로 정리하고 싶으신 분은 손수건이나 나무함이 맞을 수 있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들으시면서 어떤 물건이 가장 마음에 걸리셨는지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아마 지금 본인에게 가장 필요한 기운일 것입니다. 제대로 선택한다는 것은 지금 필요한 기운을 아는 것인데요. 바로 이런 이유에서 많은 것을 다 하려 하기보다 딱 하나를 제대로 고르시는 것이 더 낫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많은 분들이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막막하게 느끼실 수 있는데요. 요즘 꿈자리도 불안하고 살림도 흔들리고 마음도 답답하고 여러 가지가 한꺼번에 겹쳐서 뭐 하나 고르기가 어려우신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저는 가장 무난하게 추천해드리는 방법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작은 천 파우치 하나를 준비하시고
그 안에 쌀과 팥, 소금을 아주 소량씩 함께 담아 두시는 것인데요. 쌀은 풍요와 살림의 안정, 팥은 불안한 기운과 꿈자리 정리, 소금은 막힌 흐름의 정화를 상징합니다. 이 세 가지를 함께 담으면 풍요, 정리, 정화의 기운을 한 곳에 모을 수 있는 것이지요. 이 파우치를 침대 밑에 두시면 집안의 재물 흐름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되고, 베개 밑에 두시면 꿈자리와 마음의 안정에 도움이 됩니다. 음악 재물을 한 번에 크게 바꾼다기보다는 서서히 부드럽게 풀어주는 방향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는데요. 요즘 흉몽이 지속되고 살림이 불안정하고 막힌 기운이 느껴지고 답답한 마음이 다 겹치시는 분들에게 이 방식이 가장 무난합니다. 다만 개인의 사주나 현재 운세, 생활 환경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다는 점도 말씀드리는데요. 본인의 상황에 꼭 맞는 방향을 알고 싶으신 분은 사주풀이를 통해 내 재물운의 전반적인 흐름과 구체적인 개운법을 알아가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영상 아래 설명과 댓글을 참고해 주시면 도움받아 가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침대 밑이나 베개 밑에 두면 돈복의 흐름을 정리해 줄 수 있는, 우리 생활 속에서도 쉽게 접할 수 있는 물건들이 다양한데요. 각각의 물건에는 저마다의 상징과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드린 내용의 핵심은 물건 자체가 아닙니다. 금전운은 좋은 마음과 올바른 실천에 머문다는 것인데요. 흐름을 정리하고 마음을 가라앉히고 평온함을 가질 때 비로소 재물이 머물 자리가 생깁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물건들은 그 마음을 담아두는 그릇일 뿐인 것이지요. 이렇게 보면 돈복이 좋은 집에서는 침실과 공간을 정갈하게 관리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해보셔서 금전운의 흐름을 정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7가지 중에서 어떤 것이 가장 마음에 와닿으셨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분들의 댓글을 보시면서 좋은 기운을 나누시는 것도 복의 순환이 됩니다. 서로에게 좋은 말, 도움이 되는 말 한마디 건네는 것, 그것이 또 하나의 좋은 흐름이 되는 것이지요. 오늘 소개해드린 물건들은 그 마음을 담아두는 그릇일 뿐인 것이지요. 이렇게 보면 돈이 모이는 좋은 집에서는 침실과 공간을 정갈하게 관리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음악 여러분도 한번 해보셔서 긍정적인 흐름을 정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7가지 중에서 어떤 것이 가장 마음에 와닿으셨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분들의 댓글을 보시면서 좋은 기운을 나누시는 것도 복의 순환이 됩니다. 서로에게 좋은 말, 도움이 되는 말 한마디 건네는 것, 그것이 또 하나의 좋은 흐름이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어서 다음 주제를 공유하겠습니다. 통장은 절대 여기 두지 마세요. 돈이 계속 새는 집이 됩니다. 부자들은 통장을 이곳에 둡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열심히 벌어도 통장 잔고는 늘 바닥일까요? 한 달 내내 일하고 월급이 들어오면 그렇게 기다렸는데 정작 얼마 지나지 않아 또 텅 비어있는 통장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풍수에서는 통장을 잘못된 자리에 두면 돈이 계속 새는 집이 된다고 말하는데요. 안타깝게도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아무 생각 없이 바로 그 자리에 통장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집은 돈이 들어와도 금방 사라지고 어떤 집은 같은 수입이어도 돈이 계속 모이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자신은 금전운이 없다고 생각하시지요. 하지만 진짜 문제는 운이 없어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집이 들어온 돈이 계속 빠져나가는 구조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풍수에서는 집안 곳곳에 재물운이 머무르는 자리와 반대로 돈복이 빠져나가는 자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놓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통장을 어디에 두느냐는 것입니다. 통장은 단순한 종이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번 돈이 모이는 그릇이고 재물운이 담기는 공간입니다. 그런데 그 통장을 집안의 흉한 자리에 두고 있다면 아무리 열심히 벌어도 금전운은
계속 흩어질 수 있지요. 오늘은 통장을 절대 두면 안 되는 자리, 부자들이 실제로 통장을 두는 위치, 그리고 재물운을 더 강하게 만드는 방법까지 차례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오늘 당장 집안 재물운의 흐름을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 듣기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그렇다면 집안에서 통장을 가장 먼저 치워야 하는 자리는 어디일까요? 첫 번째 위치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지금도 통장을 두고 있는 자리입니다. 실제로 돈이 새는 집에는 공통적으로 통장이 놓인 자리가 비슷합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이곳 중 한 곳에라도 통장이 있다면 옮겨보세요. 또 주의점이 있으니 끝까지 들으시고 옮겨주시면 좋습니다. 첫 번째로 절대 두면 안 되는 곳이 바로 주방입니다. 주방은 불을 다루는 공간이지요. 풍수에서 불기운은 금전운을 태우는 기운으로 봅니다. 통장을 주방 서랍이나 냉장고, 가스레인지, 전자레인지 근처에 두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편하니까 그렇게 두는 건데 문제는 불기운이 강한 공간에서는 재물운이 오래 머물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부자들은 절대 통장을 주방에 두지 않습니다. 불은 에너지를 태우고 흩어지게 만들기 때문이지요. 거실에 아무렇게나 두는 것도 안 됩니다. 음악 거실은 사람들이 모이는 공간이고 대화와 움직임이 많은 곳입니다. 텔레비전 소리, 가족들이 오가는 소리, 손님이 드나드는 기운이 모두 섞여 있지요. 이런 곳에 통장을 두면 재물운이 안정되지 못하고 계속 흩어집니다. 거실 선반, 책꽂이, 소파 옆 수납장에 통장을 두고 계신 분들도 많은데 역시 금전운이 머무르기 어려운 자리입니다. 돈복은 조용하고 안정된 곳에 모이지요. 음악, 혹시 현관 정면에 장이나 보관함이 있으신가요? 현관은 기운이 들어오는 입구이지만 동시에 빠져나가기도 쉬운 곳입니다. 풍수에서는 현관 바로 앞에 귀중품이나 통장을 두면 들어오는 돈복이 머무르지 못하고 다시 밖으로 빠져나간다고 봅니다. 신발장이나 선반에 통장을 올려두는 분들이 계신데 이건 재물을 아예 밖으로 내보내는 행동과 같습니다. 부자들의 집을 보면 현관 가까운 곳에는 절대 중요한 것을 두지 않습니다. 은근히 많은 분들이 여기에 두는데요. 음악, 침실, 침대 밑입니다. 아무래도 보이지 않고 은밀한 공간이기 때문에 여기에 두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침대 밑은 어둡고 먼지가 쌓이기 쉬운 공간입니다. 거기에 통장이나 문서를 보관하면 근심과 피로의 기운이 재물 위에 눌리게 됩니다. 자는 동안 무의식이 불안과 걱정을 품고 있으면 그 기운이 통장에도 전달되지요. 실제로 잠을 잘못 자거나 늘 피곤한 사람들 중에 침대 밑에 중요한 서류를 쌓아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돈복은 깨끗하고 정돈된 곳에 머무는 법입니다. 다섯 번째로 화장실 근처 역시 좋지 않은데요. 화장실은 물이 빠져나가는 공간이고 탁한 기운이 머무는 곳입니다. 풍수에서 화장실은 재물운이 빠져나가는 기운과 직접 연결된 공간으로 봅니다. 화장실 근처 선반이나 수납장에 통장을 두면 돈복이 물과 함께 흘러내린다고 보는데요. 실제로 돈이 자꾸 새는 집을 보면 화장실 가까운 곳에 중요한 것들이 놓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엇보다 나쁜 습관은 통장을 여러 곳에 분산해서 보관하는 것입니다. 한 통장은 방에, 한 통장은 거실에, 또 한 통장은 차 안에 두는 식으로 흩어놓으면 재물운이 한 곳에 모이지 못합니다. 부자들은 반드시 통장을 한 곳에 모아둡니다. 그래야 돈복이 한 곳으로 모이고 금전운의 흐름이 강해지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위치보다 더 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집안에 이런 통장이 아직 남아있다면 솔직히 아무리 위치를 바꿔도 소용이 없습니다. 재물운이 다 새어나가기 때문이지요. 많은 분들이 이걸 놓치고 계시는데 부자들은 절대 이런 통장을 집에 두지 않습니다. 음악, 집안을 보면
오래전에 만들었지만 지금은 쓰지 않는 빈 통장들이 서랍 구석에 쌓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잔액도 없고 거래도 없는 통장이지요. 풍수에서 이런 빈 통장은 정체된 기운으로 봅니다. 돈이 흐르지 않는 그릇이 옆에 놓여 있으면 실제로 쓰는 통장의 재물운까지 약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부자들은 절대 빈 통장을 오래 두지 않습니다. 쓰지 않으면 바로 정리하고 해지하지요. 잔액이 몇백 원, 몇천 원만 조금 남아있는 통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통장은 돈이 머물러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흐르지 않고 고인 물과 같습니다. 고인 물은 썩기 마련이지요. 금전도 흐름이 막히면 탁해집니다. 지금 당장 서랍을 열어보세요. 어느 은행 것인지도 헷갈리는 낡은 통장이 있다면 그건 이미 재물운과 연결이 끊어진 통장입니다. 구겨지고 찢어지고 더러워진 통장도 빨리 치워야 합니다. 통장은 재물을 담는 그릇이라고 했지요. 그릇이 더럽고 낡으면 아무리 좋은 음식을 담아도 맛이 없습니다. 통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표지가 낡고 속지가 구겨져 있으면 그 안에 담긴 돈의 기운도 약해집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통장을 깨끗하게 관리하고 낡으면 바로 재발급을 받습니다. 재물을 존중하는 태도가 몸에 배어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생활비 통장, 저축 통장, 연금 통장 같은 중요한 통장 옆에 쓰지도 않는 낡은 통장들이 함께 꽂혀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좋은 기운과 나쁜 기운이 섞이게 됩니다. 돈복은 깨끗하고 정리된 공간을 좋아합니다. 방치된 통장은 탁한 기운을 만들고 그게 옆에 있는 통장들에게도 영향을 주지요. 지금 당장 서랍을 정리하고 안 쓰는 통장은 해지하거나 따로 분리해 두세요. 이렇게 안 좋은 통장을 치웠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순간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집을 보면 통장을 두는 자리가 놀랄 만큼 비슷합니다. 이 음악 자리만 알아도 재물운이 저절로 모이기 시작하는데 많은 분들이 이걸 모르고 평생 돈이 새는 집에서 살고 계시죠. 그렇다면 부자들은 통장을 어디에 둘까요? 부자들의 집을 보면 통장은 반드시 집안의 깊은 곳에 있습니다. 쉽게 눈에 띄지 않는 자리이지요. 풍수에서 재물은 드러낼수록 흩어지고 조용히 감출수록 모인다고 봅니다.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은 통장을 거실이나 책상 위처럼 눈에 잘 보이는 곳에 두지 않습니다. 깊숙한 곳, 함부로 열지 않는 공간에 정성스럽게 보관하지요. 가장 좋은 자리는 안방 안쪽 서랍입니다. 안방은 집에서 가장 사적인 공간이고 가장 안정된 기운이 머무는 곳입니다. 그 중에서도 안쪽 서랍이나 옷장 깊숙한 곳은 외부의 소음과 움직임으로부터 차단된 자리이지요. 이런 곳에 통장을 두면 재물운이 안정적으로 쌓이고 금전운이 흩어지지 않습니다. 음악 부자들은 통장을 마치 귀한 보물처럼 깊숙이 보관합니다. 중요한 건 문을 열었을 때 바로 보이지 않는 위치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서랍을 열면 바로 앞에 통장이 놓여 있으면 그건 노출된 자리입니다. 앞쪽 다른 물건 뒤편, 정돈된 보관함처럼 한 번 더 감싸인 공간이 좋습니다. 풍수에서는 이렇게 겹겹이 보호받는 자리를 재물이 머무는 자리로 봅니다. 마치 집안에 또 하나의 작은 금고가 있는 것처럼 말이지요. 왜 깊은 자리가 좋을까요? 금전운은 고요하고 안정된 곳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닿지 않고 소음이 들리지 않는 곳에서 재물은 비로소 편안하게 쌓입니다. 실제로 대운을 맞은 사람들을 보면 집안 곳곳이 정돈되어 있고 중요한 것들이 제자리에 깊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돈이 자꾸 새는 사람들은 중요한 것을 아무데나 두거나 눈에 잘 띄는 곳에 방치하는 경향이 있지요. 부자들이 안방을 선택하는 이유도 명확합니다. 안방은 주인의 기운이 가장 강한 공간입니다. 주인의 기운이 강한 곳에 재물을 두면 주인이 재물을 지배하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반대로 거실이나 현관처럼 여러 사람의 기운이 섞이는 곳에 두면 재물이 주인 없이 흩어지게 되지요. 성공한 사람들은 이 원리를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장은 반드시
안방 깊은 곳 안쪽이나 옷장 속 정돈된 자리에 두어야 합니다. 그곳이 바로 재물운이 모이고 금전운이 안정되는 자리입니다. 하지만 좋은 자리에 둔다고 끝이 아닙니다. 통장을 놓는 방식까지 맞아야 금전운이 제대로 붙습니다. 같은 자리라도 어떻게 두느냐에 따라 1년 후 통장 잔고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통장을 좋은 자리에 두기로 했다면 이제 어떻게 두느냐가 중요합니다. 첫 번째 원칙은 통장을 한 곳에 모아 정리하는 것입니다. 생활비 통장, 비상금 통장이 따로 있더라도 반드시 같은 공간에 함께 모아두어야 합니다. 재물은 한 곳에 모일 때 강해집니다. 여기저기 흩어져 있으면 돈복도 함께 흩어지지요. 그리고 깨끗한 봉투나 정돈된 보관함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통장을 그냥 서랍에 던져 놓는 것이 아니라 정성스럽게 담아두는 것입니다. 예쁜 파우치, 작은 상자, 서류 보관 케이스 같은 것을 준비해서 통장만 따로 정리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시각적으로도 깔끔하고 심리적으로도 재물을 존중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부자들은 작은 것 하나도 함부로 두지 않습니다. 통장별로 구분하는 것도 금전운을 쌓는 데 좋은데요. 생활비 통장, 비상금 통장을 의미 있게 구분하는 것입니다. 그냥 한 대 섞어두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 저축 통장은 가장 안쪽에, 생활비 통장은 그 옆에 두는 식으로 나름의 순서를 정해서 두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마음속에서도 돈의 쓰임이 명확하게 정리됩니다. 풍수에서는 이런 명확함이 재물운을 강하게 만든다고 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통장을 둘 때의 마음가짐입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던져두는 것이 아니라 재물이 계속 쌓이길 바란다는 마음으로 정성스럽게 두는 것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작은 행동 하나에도 의미를 담습니다. 그 마음가짐이 쌓여 결국 큰 돈복을 만들어내는 것이지요. 여기서 더 재물을 끌어올리고 싶은 분들은 한 가지를 더 곁들이기도 합니다. 예전부터 부자들이 조용히 함께 두던 상징물이 있는데 이것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금전 흐름은 확연히 다릅니다. 여기서부터는 실제로 부자들이 조용히 하는 방법입니다. 통장을 좋은 자리에 잘 두었다면 여기에 작은 상징을 더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붉은 봉투를 곁들이는 방법입니다. 풍수에서 붉은색은 귀한 기운과 행운을 상징합니다. 예전부터 중요한 물건이나 돈을 붉은 봉투에 담아두는 풍습이 있었지요. 통장을 붉은 봉투에 넣거나 통장 옆에 작은 붉은 봉투를 나란히 두면 재물운이 더 강하게 보호받는다고 봅니다. 붉은 봉투 안에는 굵은 소금을 조금 넣기도 합니다. 소금은 탁한 기운을 막아주는 상징으로 오래전부터 사용되어 왔습니다. 특히 굵은 천일염 같은 것을 작은 천주머니에 담아 통장 옆에 두면 나쁜 기운이 재물운에 닿지 못하게 막아준다고 하지요. 여기에 한 가지 더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작은 종이에 검은 펜으로 현재 진행형의 소원문을 적어 붉은 봉투 안에 함께 넣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나는 통장에 목돈이 계속 쌓이는 중입니다. 나는 금전운이 강해져 돈복이 계속됩니다. 나는 재물운이 살아나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있습니다. 같은 문장을 적는 것이죠. 다만 이런 방법도 시기가 맞아야 흐름이 더 잘 붙습니다. 아무 때나 하는 것보다 재물운이 움직이는 때를 잡아서 하면 효과가 더 강해집니다. 통장을 정리하고 좋은 자리에 두기로 했다면 시점도 중요합니다. 월급이 들어온 직후에 통장을 정리하고 제자리에 두면 돈이 흩어지지 않고 쌓이는 흐름이 만들어집니다. 또한 계절의 변화 시기에도 좋습니다. 특히 봄은 시작과 성장의 기운이 강한 시기이기 때문에 통장을 정리하고 보관 장소를 정하면 한 해 동안 금전운이 안정적으로 흐른다고 봅니다. 마찬가지로 2026년 7월 15일부터 하반기로 접어드는 시점 역시 기운을 새롭게 정비하기에 매우 좋은 때입니다. 이사하는 시기에도 중요합니다. 집을 옮기면 기운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때 통장을 어디에 둘지 미리 정하고 처음부터 좋은 자리에 두면 새로운 집에서 재물운이 안정적으로 시작됩니다. 반대로 이사 후에도 통장을 아무데나 두면 새 집에서도 돈이 계속 새게 됩니다. 사업이나 일을 시작할 때, 이직이나 새로운 도전을 앞둔 시점에도 통장을 정리하면 흐름이 강해집니다. 또한 지출이 늘고 돈이 자꾸 새는 느낌이 들 때도 통장 위치를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좋은 자리와 시기를 알아도 마지막 금기를 어기면 음악 재물은 순식간에 흩어집니다. 가장 먼저 통장을 무거운 물건 아래 눌러두는 것입니다. 서랍에 다른 짐을 잔뜩 쌓아놓고 그 아래에 통장을 눌러두면 재물도 함께 눌리게 됩니다. 통장은 깊은 곳에 두더라도 눌려 있으면 안 됩니다. 정돈된 공간에 여유롭게 놓여 있어야 금전운이 숨쉬고 자랄 수 있습니다. 쓰는 통장과 모으는 통장을 섞어두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생활비 통장과 저축 통장을 한데 섞어두면 돈의 흐름이 헷갈리게 됩니다. 같은 공간에 두더라도 쓰는 통장과 모으는 통장은 구분해서 정리해야 합니다. 콧방귀, 재물운이 들어오지 않는다고 조급하게 의심하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통장을 좋은 자리에 두고 나서는 믿고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조급한 마음에서는 돈복이 멀어집니다. 결국 부자가 되는 집과 돈이 계속 새는 집의 차이는 단순합니다. 돈이 남는 구조를 만들어 두었는가 그렇지 않은가의 차이입니다. 작은 돈도 소중히 여기고 재물이 머물 자리를 명확하게 만드는 사람에게 돈은 자연스럽게 모입니다. 통장 하나의 위치와 관리 습관 속에도 돈을 대하는 태도가 담겨 있습니다. 함부로 다루는 사람에게는 돈도 흩어지고 정성스럽게 다루는 사람에게는 돈도 머뭅니다. 통장 위치 하나만 바꿔도 집안의 금전 흐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속적으로 정리하고 유지하는 습관입니다. 결국 돈을 모으는 힘은 특별한 비법이 아니라 기본을 지키는 태도에서 시작됩니다.